매주 목요일 성큼성큼 경제에 다가가는 진격의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고용, 물가와 관련한 통화 정책이 우리 경제와 세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진단해 보겠습니다. 한국금융연수원 김영익 겸임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미국의 고용 지표 안 좋았습니다. 어느 정도였습니까? 예, 시장 전문가들이 한 7만 5천 명 증가했을 것이다. 예, 그런데 실제로는 2만 2천 명 증가에 그쳤고요. 예, 실업률도 꾸준히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왜 미국 고용 지표까지 알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미국 고용이 미국 소비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이 증가해야지 미국 가계가 돈이 있어가지고 소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또 연준의 그 통화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하고 최대 고용이에요. 네. 고용에 따라 가지고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환율, 금리, 주가에 다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고용까지 알아야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고용 실업률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전망하세요? 예, 계속 고용이 나빠질 것 같습니다. 네. 미국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소비인데요. 예, 최근에 미국 소비 증가세가 좀 둔화되고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 2020년 코로나 때문에 미국 정부가 가계한테 돈을 줬고 그때 금리를 0%까지 내렸거든요. 그 이후로 미국 가계가 소득에 비해서 돈을 너무 많이 써버렸어요. 네. 저축률이 낮아졌고요. 예, 그다음에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돈을 풀다 보니까. 그래서 미국의 가계 실질 소득이 정체되어 있고요. 최근에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우리도 은행에 이자 많이 내야 되지만 미국도 이자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 소비가 위축되면은 미국 기업들이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고용은 정말 탄력적이에요. 예를 들어 2020년 코로나가 발생해가지고 소비가 위축되니까요. 미국 기업들이 2020년 3, 4월에 고용을 2,187만 명이나 줄여버립니다. 네. 그 이전 10년 동안 늘었던 일자리를 단 2달 사이에 줄여버린 나라거든요. 그래서 소비가 위축되면은 기업들이 그동안 고용을 너무 많이 늘려놨구나. 또 갑자기 줄여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최근 보니까 미국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고용이 감소하는 증가세가 둔화되는 이런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그게 좀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예정된 FOMC 회의도 좀 전망해 보겠습니다. 금리 인하는 좀 기정사실화하는 것 같은데 시장에서 0.5%포인트 비컷 가능성도 있을까요? 예. 앞으로 고용, 물가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만은, 비컷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만은, 네. 그냥 저는 0.25%포인트 그렇게 인하리라 보고 있는데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미국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가 2%인데, 물가 상승률은 목표치보다 높습니다. 한 2.6% 정도 되거든요. 네. 아직도 물가가 불안하니까 비컷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느냐. 이게 제 견해고요. 그런데 주요가 IB들 견해 보니까 네. 10개 IB들 전망치를 보니까 다 같이 0.25%포인트 인하입니다. 네. 그래서 연준의 판단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고용을 강조하면서 비컷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물가 때문에 아마 0.25%포인트 내리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주 말고도 올해 또 2번 더 있죠? 예. 10월, 12월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좀 어떤 흐름으로 좀 갈까요? 좀 장기 전망이긴 하지만. 예. 앞으로 물가 고용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만은 물가는 예상보다 높지만은 고용이 계속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금리를 10월, 12월에도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미 연준의 지금 기준금리 상단이 4.5%인데요. 아마 12월에는 3.75%까지 그러니까 9월부터 앞으로 세 차례 0.25%포인트씩 내릴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부 UBS 같은 데는 12월에는 비컷 할 거로 보고 있어요. 네. 3.50%로 12월에는 금리를 많이 내릴 것이다. 그만큼 고용이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또 관심 가는 지표가 8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입니다. 오늘 밤
나오는 거죠? 예,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시장에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 우선 어제 저녁에 생산자 물가가 발표됐는데요. 네. 뭐 시장 전문가들이 0.3% 전월비 상승했을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0.1% 감소해 버렸어요. 예, 트럼프 관세 때문에 물가를 올릴 것이다 그랬는데 오히려 약해졌거든요. 이 이유는 미국의 경기 둔화를 기업들이 좀 반영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물가 올려버리면 소비가 더 둔화되거든요. 수요가 이축되니까 물가를 관세 때문에도 많이 못 올린 것 같고요. 경기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이제 소비자 물가가 중요한데요. 예, 시장 예상치는 한 2.9%입니다. 2.9%. 전년 동월비요. 네. 2.9% 의미가 뭐냐면은 올 상반기 소비자 물가가 2.6%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보다 높아진다. 높아지네요. 예. 그리고 근원 물가라고 음식료와 에너지를 제외하는 네. 거는요. 3.1% 상당히 높은 수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지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뭐 다음 주 금리 결정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예상치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교수님도 이제 자체적으로 또 이렇게 통계를 좀 뽑아보시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서 나올 것 같습니까? 예, 시장 예상치는 2.9%인데요. 제 모델 예상치는 2.8%. 음. 시장보다는 뭐 제 예상치가 조금 낮습니다만은 오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갑자기 물가가 뭐 이렇게 높아? 뭐 이런 상황은 좀 예. 빚어지지 않지 않을까 하는 예. 전망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최근 많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 금리 인하 압박 이것도 좀 연준의 결정에 사실 영향을 미치나요? 어떠나요? 이번에 좀 미칠 것 같아요. 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 뭐 너무 늦다. 네.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많이 내렸거든요. 네. 유럽 중앙은행 좀 봐라. 금리 많이 내려라. 1%까지 내려라. 예, 그런데 파월 연준 의장이 그동안 금리를 못 내렸던 거는 트럼프 관세가 앞으로 물가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렇죠. 불확실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물가는 지금 목표치보다 높고. 예, 그런데 최근에 고용 증가세가 많이 둔화되고 있거든요. 아마 이번 고용 통계를 보면서 가장 놀란 사람이 파월 연준 의장이었을 것 같아요. 아하. 예, 그러면서 이번에는 뭐 물가보다는 고용을 강조하면서 어쩔 수 없이 파월 연준 의장도 금리 내리자 이렇게 주장을 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연일 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지만 이 고용도 좋지 않은데 이거 왜 이런 건가요? 유동성, 금리나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 주가가 좀 가대평가 영역에 있는 것 같습니다. 흔히들과 법비지수라고 그러는데 법비지수라는 사람이 법비지수를 중요하다, 주식시장 평가하는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법비지수라는 건 뭐냐면은 명목 GDP에서 미국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얼마나 높은가. 예, 그런데 미국 전체 주식시장을 따져볼 때요. 올 2분기 330%예요. 330%. 명목 GDP보다 시가총액이 3.3배가 많다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2000년 이후 평균이 197%고요. 네.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 미국 주가가 가대평가됐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버핏이 운영하는 버킷의 해시웨이는 주식 비중을 많이 줄여놨어요. 현금을 3,400억 달러, 자산의 약 30% 정도를 현금성 자산, 단기 미 국채 같은 거 사놓고 있거든요. 근데 주가가 이렇게 오르니까 버핏 수익률이 별로 안 좋죠. 그동안 장기적으로 좋았는데요.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이 버핏도 이제 옛날 사람이야. 이런 시대의 흐름하고는 틀려 그러는데 저는 지켜봐야 되겠네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만간 저는 버핏이 옳다. 또 네. 이런 평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미국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요. 우리 국민들이 해외 주식 투자하는데 미국 비중이 작년에 68%입니다. 네. 너무 높습니다. 그런데 달러 인덱스 하락할 때는 미국 S&P 500보다는 신흥시장 우리 코스피가 더 많이 오르거든요. 우리 코스피 어제 사상 최고치 경신했습니다만 네. 우리 코스피가 올해 어제까지 보니까 작년 말에 비해서 38% 올랐어요. 아, 그런가요? 우리 미국 S&P 500은 11% 올랐습니다. 그래서 국가별 비중 미국 주식만 너무 많이 투자한 거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조금 위험해 보입니다. 코스피 어제 이제 장중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우리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괜찮은 수준인가요? 예, 우리는 그렇게 미국처럼 가대평가되지 않습니다. 네. 예, 제가 명목 GD 가지고 평가해 보면은 네. 이 정도가 적정 수준이고요. 예, 그다음에 미국은 PER이라고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기업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얼마나 올랐는가 이게 23배인데요. 네. 우리는 한 뭐 10배에서 11배 사이 이 정도 올랐어도 우리 주가는 전혀 가대평가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에 나서게 되면 세계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예, 금리를 인하하면은 우선 미국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해요. 네. 돈이라는 게 눈이 있어가지고 수익률 높은 데로 이동하거든요. 예,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은 신흥시장으로 돈이 더 몰리게 됩니다. 예, 그런데 뭐 혹시라도 미국의 물가가 예상보다 더 높아지면서 금리를 인상하게 되죠. 그럼 미국으로 다시 돈이 몰려들면서 신흥시장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신흥시장이 불안해지죠. 예, 그런데 현재는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고 달러 인덱스,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최근 보면은 중국 주가도 미국 주가보다 더 많이 오르고 베트남 주가도 미국 주가보다 더 많이 오르고 신흥시장 주가가 더 많이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환율은 우리 한 1,300원대 후반에서 잘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50원에서 1,400원, 네. 뭐 현재는 390원 안팎에서 네네네.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예, 뭐 당분간 이 수준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예, 저는 장기적으로는. 예, 장기적으로는 1,200원 근처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적정한 이유는 추정할 수가 없는데요. 예, 미 달러 인덱스, 유한 달러, 엔 달러, 그 다음에 한미 금리차, 경상수지가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예, 이런 요인 가지고 지난달 제가 우리 환율을 평가해 보니까 한 14%, 뭐 적정 수준이 1,200원 정도 나옵니다. 당장 1,200원 간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시간이 가면은 여기에 접근해 갈 것이다. 예, 그리고 우리 저 경상수지 흑자가 한국은행이 올해 1,100억 달러 흑자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예, 그런데 달러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도 우리가 그 돈 가지고 해외 직접 투자하고 증권 투자하기 때문에 돈이 나가기 때문에 환율에 과거처럼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경상수지 흑자는 우리 환율 안정 요인이거든요. 예, 저는 우리 돈 가치가 지금 지나치게 낮다. 그리고 어제 외국인들 우리 주식을 굉장히 많이 샀어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원화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다. 외국인 우리 주식을 사면은 환율이 떨어지면 그렇죠.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해서도 돈을 벌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이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우리 국민들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 문제도. 우리나라 한국은행 금통이 올해 두 차례 남았죠. 예, 그렇습니다. 10월과 11월 두 차례 남았습니다. 지난번엔 동결했는데 남은 회의는 어떻게 될까요? 예, 저는 최소한 한 번 혹은 두 번 내리리라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통화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하고 금융 안정인데요. 네. 우리 물가는 2% 조금 밑돌고 있어요. 목표치 이하죠. 예, 그리고 경제 성장률 능력보다 덜 성장하고 있고요. 문제는 금융 안정이죠. 그동안 서울 등 수도권 서울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가계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난달 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만은 뭐 그것도 좀 통제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10월, 11월 금리를 두 번 다 인하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최소한 한 번은 인하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경제 전망까지도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진격의 경제 지금까지 한국금융연수원 김영익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